반갑습니다. 김유숙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미라클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사주로 못 풀어낼 인생 고민은 없다는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재물운, 사랑운, 그 다음에 마음운, 인연운. 재물운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관심 갖는 재물운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운은 제가 특별히 불륜에 관련된 것만 쭉 썼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셔요. 그 불륜에 관련된 거를 시점을 달리해서 불륜녀 시점, 아가씨 시점, 유부남, 그 다음에 유부남 시점, 부인의 시점, 그 다음에 불륜남의 시점, 이렇게 해서 사랑운을 썼고요. 또 마음운은 가족관계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 인연운은 그렇게 갔는데요. 제가 원래는 책에 있는 상담 신뢰를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은 다는 아니지만 그 사례를 한 사람씩 사주를 써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좋아요. 네. 여러분 중에 나의 재물운이 궁금하다. 재물운 오케이. 몇 년생이세요? 자, 병원년에 태어나셨고요. 개사월, 임진일, 신축시. 이 사람은 큰 물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여기에 재물 그릇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일단 사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주에 있다 없다를 일단은 사주에서 봅니다. 그럼 이분은 일단 재물 그릇 자체는 예쁘게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있다 없다 보고 나서 그 크기를 봅니다. 크기, 자, 재물 그릇이 찌그러진 그릇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듯한 그릇도 있고요. 구멍난 그릇도 있고요. 다리가 또 잘린 그릇도 있고요. 이분의 재물 그릇은 그런 대로 반듯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주에는 또 성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분은 이게 화의 성향이거든요. 불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불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일어날 때는 확 일어나는데 사라질 때는 또 확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이제 사주에서 볼 수 있는 재물 그릇의 모양은 위치도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재물은 누가 가져가고 훔쳐가고 뜯어가고 뺏어갈까봐 지갑 안에 싹 넣고 금고 안에 숨겨두고, 할머니들 장판 밑에도 숨겨두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둥둥 떠 있습니다. 하늘에 둥둥 떠 있는 재물 그릇은 우주 만물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야, 누구 지갑에 돈 들었네라고 뜯어갈려 훔쳐갈려 뺏어갈려 가져가려면 달라드니까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실속이 없는 돈들이 우리 대부분 많습니다. 이분도 살짝 하늘에 떠 있는 기운이 있죠. 땅하고 위에를 봤을 때. 그래서 이럴 때는 지출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하고요. 들어온다고 해서 항상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돈에는 또 시기가 있습니다. 자, 돈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10대, 20대 때 돈이 들어오잖아요. 재물운이 들어오면 공부를 좀 안 합니다. 우리 돈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운에 재가 들어오면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그래서 항마재다 합니다. 학업운에 재가 들어오면 마가 낀다 해서 공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재물운이더라도 70 넘고 80 넘고 우리가 조금 에너지가 떨어질 때 재물이 들어오면 득 따시고 배부르긴 한데 많은 소용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우리가 바라는 시기는 30대부터 한 50대 정도, 그렇게 재물이 들어오는 시기도 봅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사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재물의 크기를, 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을 있느냐 없느냐. 사주에 재물이 없어도요, 가끔 부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면 대부분 구두쇠형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릇이 약하니까 그걸 인위적으로 잘 채우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 그릇이 재물 그릇이 되어 있는데, 이 그릇이 귀인 그릇하고 겹쳐져가 있습니다. 사주에 귀인 그릇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분은 물론 좀 잘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누군가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을 받을 문을 갖고 있다. 인덕 있다, 음덕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키다리 아저씨 뒤에서 도와주죠. 그 다음에 우리 도깨비 보면은 고은이가 후 불면 나타나는 공룡 그런 것처럼 누군가 어렵고 힘들 때 끌어줄 수 있는 음덕, 인덕을 갖고 계신 재물 그릇을 갖고 계십니다. 잘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잘 살겠죠. 근데 다만 조금 둥둥 떠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인생의 초반에 좀 몰려 있습니다. 시기가 인생의 초반, 중반, 장년, 노년 했을 때 좀 앞쪽으로 좀 몰려 있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뒤에까지 쓰시려면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사주에 있는 재물의 모양만 살펴보면 부자 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예. 부자 되기 어려운데 사람들은 부자만 따라갑니다. 사주에 있는 재물 그릇만 살펴도 부자 되기 얼마나 어려운데 그거를 자꾸 따라가면 인생이 더 힘듭니다. 서울에서 광채나는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딱 앉아서 보는데 재물그릇 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먹고 살만 하시겠네요 하니까 자기가 제일 가난하대요. 자기는 강남에 빌딩 하나밖에 없고 사업체도 2개밖에 없어서 자기 주변에서 제일 가난하답니다. 자기 언제 부자 될까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요즘 재물운을 제일 많이 묻거든요. 선생님 언제 장사 될까요? 언제 돈이 풀릴까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될까요? 특히 우리 운이 좋아지는 시기를 사람들이 대운이라고 하는데 운이 좋아지는 시기가 꼭 부자 되는 시기는 아닙니다. 운이 좋아지는 시기는 제가 많은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기지 부자 되는 시기는 물론 플러스로는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꼭 부자 되는 시기는 아니더라. 저희는 사주를 운명의 한 70%로 보고 있거든요. 70%로 보고 있고 나머지 30%는 우리가 운영해 갈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운영해 갈 수 있는데 자기 운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는데 마이너스 19가, 마이너스 29가, 마이너스 30구간이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 찾아오면 오늘 또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신랑이 직장 그만두고 장사 45인데 장사를 하고 싶다. 그분 사주 장사하는 사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면 쫄딱 망하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2년 동안 안 된다. 아니면은 제발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곳에 가서 최소 6개월에서 2년 이상은 좀 부딪혀 봐라. 그러고 나서 돈 투자해야지. 그냥 나와서 돈 투자하면 인테리어업자 돈 벌어주고요. 간판업자 돈 벌어주는 일이지 절대로 특히 또 집 대출까지 받아서 코프집 하려 하더라고요. 요새 술도 안 먹는데 누가 코프집. 그냥 그런 흥망성쇠 그 업종의 흥망성쇠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럼 자 저희가 하지 마라 합니다. 하지 마라 했을 때 딱 멈춥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잘 된다 하는 곳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30%까지 쫙 내려갑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운이 좋아지면 역시 30%를 우리가 하죠. 자 10%까지 내려가신 분은 운이 좋아지면 10% 마이너스 만회 시키고 플러스 20 여기서는 뭔가 남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0까지 내려가신 분 이 안에서 30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은 분명히 좋은 시기가 왔는데 선생님 나는 왜 빚만 갖고 있습니까? 라는 말이 내 운이 나쁠 때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도 살펴보는 게 내 재물 그릇을 살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님은 자 여기는 큰 목이 있고요. 여기는 큰 토가 있고요. 큰 태양이 있고요. 큰 목이 있고요. 자기는 큰 물로 태어났는데 또 큰 토가 있고요. 큰 금이 있고요. 큰 토가 있습니다. 큰으로 돼 있죠. 자 큰은 우리가 양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은 우리가 음으로 보거든요. 달력에 보면 일요일과 월요일 있습니다. 일요일은 우리 양이라 하고요. 이거는 음이라 합니다.
이분은 많은 양의 기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뒤끝이 없습니다. 깨끗하신 분입니다. 성격이 밝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 골고루 있잖아요. 본인은 수로 태어나셨는데 자, 목 2개 있죠. 화 여기 있죠. 토가 하나, 둘, 3개 있죠. 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가 오행을 골고루 갖고 계신 분들은 어렵게 살더라도 분명히 올라옵니다. 받아치는 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되게 지혜롭습니다. 태양을 띄우는 또 세상 보는 눈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만의 기술도 있고요. 인성을 갖고 있어서 또 자기만의 또 이런 품을 수 있는 그릇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주팔자가 남성적인 사주 맞는데 때로는 조금 오지랖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봄이 막 지금 땅 밑에서 올라오는 계절에 아침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햇볕.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낮에 활동하시는 게 좋고요. 여자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사주를 글자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근데 조금 더 어느 정도 보면 이게 한 폭의 풍경화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한 폭의 그림으로서 쫙 보이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 사주는 어때요? 봄에 물이 할 일이 뭐예요? 물이 할 일이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땅 속에서 지금 새싹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 새싹을 올리기 위해서 땅을 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따뜻한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봄에 이거는 이제 조후라고 하거든요. 날씨를 보는데 이게 지금 자기 여자거든요. 여자가 여기 반듯하게 앉아 있고요. 이게 이 사주를 지금 균형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주는 섹스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분 하는 정도지 특별히 그 다음에 사주에 여자 그릇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이제 요 그릇을 보고 말을 하신 것 같고요. 사주의 균형을 보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죠. 운에 따라서는 어떤 여성하고 우리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꺼번에 팍 내려앉은 여자들은 팍 내려앉은 경우들 많이 보시죠. 그게 바로 섹스 상대를 잘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그런 것도 조금 아시는 것도 아마 도움을 받을 것 같다. 내가 누구랑 잠자리를 하느냐. 아까 한 구간 안에 2명을 하면 귀신들이 이쪽 귀신과 이쪽 귀신이 따라 붙었는데 헷갈려 하는 거라. 그럼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놔둬버리면 그 인생이 우리는 다 누군가가 뒤에서 도와주는 조상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사주에는 우리가 용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신은 자기한테 필요한 그릇을 뜻하거든요. 이분은 대체적으로 사주가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금의 기운이 좀 더 많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기 기운이 좀 더 강해져서 이 많은 재물도 갖고 할 텐데 이제 운이 어떻게 흐르냐는 제가 안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주로 봤을 때는 금의 기운이 약합니다. 금의 기운을 뜻하는 글자가 이 사주는 사하고 구입니다. 자, 이 사하고 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일단 본인이 쓰고 싶으면 4일이나 9일, 14일이나 19일, 24일이나 29일 중에 하루를 정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하고 구를 조합해서 기부를 하면 됩니다. 자, 기부는요, 복을 직접적으로 사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큰 시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시키냐면 빨리 연탄은행이나 초록우산이나 이런 곳에다가 빨리 돈 10만 원이라도 빨리 기부해라. 애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복을 사온나. 그러니까 기부는 복을 직접적으로 사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봉사 이런 것들도 복을 쌓는 행위입니다. 지금 이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분이 저 기성준 작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분이 잘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도움도 있지만은 저분은 이런 복 쌓는 행위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 방법은 자, 이게 아까 제가 엄마라 했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살아계시면 자기 엄마에게 또 똑같은 방법으로 4일이나 9일이나 14일이나 19일이나 24일이나 29일에
이렇게 금액을 조합을 해서 송금시키면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식이 용신이다 했을 때는 자기 자식에게 그 돈을 송금시켜서 그 아이의 통장에서 기부금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참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래서 큰 돈은 아니더라도 내 자식들 이름으로 이렇게 기부금이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것도 내 자식한테 복 쌓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 하고 싶습니다. 같은 사주를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죠? 같은 날 같은 사주. 자, 같은 날 같은 사주를 태어난 확률이 옛날에는 출산율이 좀 높았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나이대가 되면은 그래도 저 때는 우리나라에서 한 50명 정도 같은 사주를 태어났다고 보고요. 요즘은 아이들 출산율이 낮죠. 그래서 좀 작게 봅니다. 그런데 자, 옛날에 이영곤 PD라는 분이 계셨고요. 지금도 그 책이 지금 엊그제 보니까 영광도서에서 꽂혀가 있던데, 자, 김영삼 대통령 사주하고 서울 노숙자 사주가 같은 것을 찾아냈습니다. 이분들이 왜 한 사람은 서울 노숙자로 살고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사느냐. 그래서 사주팔자는 거짓말이다 하는데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자, 태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섹스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서 섹스를 했느냐. 자, 이 어디서 섹스를 했느냐는, 자, 제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허니문 베이비 만들지 마라 합니다. 허니문 베이비라는 거는 우리가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에서 잉태가 됐다고 보고요. 그곳은 우리가 잠깐 갔다 오는 곳이지만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는 곳.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내 아기의 기운이 잉태가 돼서 뭉쳤습니다. 벌써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섹스 장소를 어느 정도 가리라 했냐면요, 그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 흐린 날 하지 마라, 뭐 하는 날 하지 마라, 곳집에서 하지 마라, 무덤 뒤에서 하지 마라. 그게 전부 아기 잉태 장소. 젊은 친구들에게 배란기 때가 되면 우리 고택 스테이 해라. 고택이라는 곳은 옛날에 그래도 판정승이 났던 곳을 지금은 이렇게 빌려주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한번 자고 온나.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몰래방은 괜찮은데? 몰래방? 네? 그럼 있어요, 요즘에는. 안 좋겠죠? 네,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가정집에서 잉태함을 요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주시면 참 좋고요. 자, 그래서 태어났습니다. 우연히 생년월시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같습니다. 사주 팔자는 같은데,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부모. 네, 숙명. 바꿀 수 없는 숙명 같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자, 쌍둥이는 같을 수 있죠. 자, 부모의 경제력 수준, 그 다음에 부모의 교육 수준, 부모의 사상에 따라서 같은 사주팔자라도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쌍둥이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름입니다. 어떻게 불리느냐. 우리 몸이 80%가 물로 되어 있는데 말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생각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간 사람 있잖아요. 그럼 누가 더 나쁘냐면 돈 빌려준 사람이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내 돈 받을까 걱정하면서 욕을 합니다. 근데 돈 빌려간 사람은 그 욕을 못 듣거든요. 그 욕은 누가 듣냐면 내 몸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다는 거. 이름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영광도서 가보십시오. 책장 한 편이 전부 성명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또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서가 나옵니다. 어디서는 어디서 사느냐, 어디서 장사하느냐, 어디를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옆에 누가 있느냐. 운 좋은 친구가 있어요. 지 좋은 일 생겼다고 술도 한잔 사고요. 밥도 한 그릇 사고요. 또 좋은 정보도 가르쳐주죠. 옆에 운 없는 친구가 있어요. 돈도 빌려줘야 되고, 조언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 내 에너지 씁니까? 안 씁니까? 씁니다. 예.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자, 한날 한시에 태어났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일단 섹스 장소가 달랐고, 태어나서 부모가 달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달랐고,
사는 곳이 달랐고 가는 곳이 달랐고 먹는 음식이 달랐고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 달랐고 결국은 잠자리하는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주에 자식을 낳느냐. 그래서 자식 사주에 따라서 저희 관상 배울 때 저희 관상 선생님이 맨날 하는 소리 자기같이 관상 생긴 자식은 얼른 엎어버려야 된다고 집안 말아먹는다고 저희 관상 선생님이 맨날 그러셨는데 그렇게 사람이 한날 한시에 사주가 태어났다 하지만 그 외에 영향을 받는 게 참 많죠. 거기에 조상님 음덕까지 보이지 않는 음덕까지 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사주팔자는 정해져가 있지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얼마든지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주팔자를 믿기보다는 자기 삶을 해석하는 이거는 하나의 자기 삶을 선천적 삶과 나중에 어떤 설계도식 그러니까 내 삶의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내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보는 행위가 사주풀이 그 다음에 내 설계도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운명 변경입니다. 그 운명 변경을 어디서 할 수 있었다? 아까 여러 방법에서 할 수 있었다. 내가 내 운명을 바꾸고 싶으면 내 옷 색깔을 바꾸면 되고요. 내가 가던 곳을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되고요. 내 음식을 내가 먹는 음식을 바꾸면 되고요. 내가 쓰는 말을 바꾸면 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